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아이러브9입니다.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가 올리는 자동차 소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소식은 테슬라 오너분들이라면 진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내용이에요. 바로 미국 정부가 자동차 문 여는 방식, 그러니까 도어 핸들이랑 비상 탈출 시스템을 아예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영어로는 NHTSA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문을 여는 방식을 더 명확하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검토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규정을 만드는 절차, 그러니까 룰메이킹 프로세스를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고들이 있었다고 해요. 사고가 나면서 차량 전력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운전자나 탑승자가 차 안에 갇혀버린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전기로 작동하는 문이 사고로 전력을 잃어버리면 정작 그 순간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번 청원에 대해서 자동차 안전센터, 영어로 센터 포 오토 세이프티라는 단체의 상임이사인 마이클 브룩스라는 분이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룰메이킹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그러니까 FMVSS라고 부르는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기식 도어랑 탈출 관련 부분을 강화하려면 일단 이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브룩스 이사가 하나 더 짚은 부분이 있어요. 절차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최종 시행일은 빨라야 2030년은 되어야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 내후년에 뭔가 확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테슬라 모든 모델은 차체와 매끈하게 붙어있는 플러시 타입 외부 도어 핸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들이 전부 다 저전압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작동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심지어 모델 3랑 모델 Y는 손잡이를 보면 기계식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손잡이를 당기면 그게 기계적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전자식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에요. 겉모습만 기계식이지 속은 완전히 전자식이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이유로든 저전압 배터리가 망가지면 외부에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구조하러 온 사람도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밖에서 열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차 안쪽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앞좌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자식 버튼이 있고 그거랑 별도로 비상용 기계식 레버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좌석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전에 나온 모델들은 뒷좌석에 전자식 버튼만 있어요. 기계식 백업이 아예 없는 거죠. 그나마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도어 포켓 안쪽에 펠트 소재 매트를 깔아놓고 그 밑에 수동 해제용 케이블을 숨겨놨습니다. 이제 이번 규정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테슬라 도어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자식으로 여는 방식이라도 같은 스위치를 통해서 기계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내 도어 개폐 장치도 지금처럼 전자식 버튼이랑 기계식 레버를 따로따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모든 좌석줄에서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비상용 개폐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외부 손잡이 역시 눈에 더 잘 띄게 만들고 전력이 끊겼을 때도 기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거예요. 사실 테슬라의 도어 핸들이랑 비상 탈출 장치는 예전부터 규제 당국이 주목을 계속 받아온 부분이에요. 오늘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복잡한 도어 핸들 구조가 올해 초 모델 S랑 모델 X가 단종된 이유 중 하나였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모델 X는 구조가 정말 복잡했는데요. 비상시에 탈출하려면 스피커 그릴을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케이블을 당긴 다음에 전동 지원 없이 사람 힘만으로 무거운 팔코닝 도어를 밀어서 열어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과정인지 상상이 되시죠?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같은 다른 주요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중국 양쪽에서 동시에 도어 개폐 방식을 바꾸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테슬라도 이미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예전에 이미 밝힌 적이 있는데요. 안전이랑 사용 편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어 핸들 디자인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변화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곧 나올 사이버캡이에요.
사이버캡에는 완전히 새로운 원버튼 방식의 실내 도어 개폐 장치가 적용됐는데요. 이게 전자식이랑 기계식을 하나의 버튼 안에 합쳐놓은 구조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강도나 위치에 따라서 작동점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요. 외부는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의 플러시 핸들 대신에 B필러 쪽에 문을 여는 버튼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룰메이킹 절차를 시작한다는 게 새로운 규정이 무조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까지는 보통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에 나올 새 규정이 이미 도로 위에 나가 있는 기존 차량들한테까지 적용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팔린 수백만 대의 차량들까지 새 도어 개폐 방식으로 개조해야 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예요. 정리하자면 이번 NHTSA의 결정은 시작 단계일 뿐이지만 방향성은 꽤 뚜렷합니다. 전자식에만 의존하던 도어 시스템에 기계식 백업을 필수로 넣겠다는 흐름이고,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이 흐름에 맞춰서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사이버캡에서 보여준 원버튼 방식이 앞으로 나올 테슬라 신차들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러브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